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역대급 황금 세대라고 불리며 2018년 월드컵 3위를 차지해 돌풍을 일으켰지만 2022 월드컵에서 조별 탈락을 하며 전력이 반토막이 된 벨기에 축구대표팀의 베스트 10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2년간의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신인 감독 루디 가르시아가 구사하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쿠르투아입니다. 2024 유로를 앞두고 루카쿠와 주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벨기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반납하며 스스로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이후 쿠르투아는 유로 2024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죠. 결국 벨기에가 유로 2024에서 16강 탈락한 뒤 쿠르투아는 테데스코 감독이 계속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한 대표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 2025년 1월 벨기에는 새로운 감독 루디 가르시아를 선임했습니다. 키가 2m에 달하는 쿠르투아는 현존 세계 최고 골키퍼 중 한 명으로 챔스 우승을 포함해 12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벨기에의 황금 세대의 한 축이었던 그도 이제 33살에 접어들었습니다. A매치 100경기를 넘긴 그는 2026 월드컵이 커리어 4번째 월드컵 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막심 더 카이퍼입니다. 벨기에는 2022 월드컵에서 백스리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풀백보다 유능한 센터백 자원들이 더 많았고 특히 왼쪽 풀백에 탑 클래스 선수가 벨기에 대표팀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현재 벨기에 레프트백은 벨기에 리그 브리에의 더 카이퍼인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로 수비는 좀 부족하지만 득점과 도움에 능한 면 때문에 빅리그에서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AC 밀란이 테오의 폼을 예의주시하며 대체자로 카이퍼를 영입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2025년 챔스 16강전 2주의 선수로 선정되며 더욱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더 카이퍼는 벨기에 국대에서 오랜만에 나온 레프트백 인재로 평가받으며 2024년부터 국대 멤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유로 2024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2026 월드컵에선 벨기에 대표팀의 일원으로 승선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티모시 카스타뉴입니다. 2018 월드컵 직후부터 벨기에 대표팀에 승선한 카스타뉴는 백스리 전술에서 우측 윙이었고 테데스코 감독이 전술을 백포 전술로 바꾼 후부터 우측 풀백으로 국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풀백이 모두 가능한 멀티성까지 갖춘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년차로 지난 시즌 풀럼에서 뛰기 시작해 올 시즌 테테에게 주전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지만 풀럼의 후반기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테테가 활약하다 부상으로 3개월 아웃이 되면서 차질이 발생할 뻔했지만 풀럼이 후반기 6경기에서 4승을 쓸어놨는데 카스타뉴가 헌신했습니다. 더 카이퍼 레프트백과 마찬가지로 라이트백도 공격적으로 강한 편인데 기복이 있는 게 아쉽다는 평. 첫 번째 센터백엔 바우트 파스입니다. 베르통원의 주전 센터백 자리를 이어받은 바우트 파스는 레스터시티 소속으로 지난 2022년 멀티 자책골을 넣어서 EPL 축구 팬들에게 초대형 실수로 기억되는 수비수지만 정작 2025년 레스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반 니스텔루이 감독이 시즌 도중 부임을 했지만 강등권에서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바우트 파스는 다음 시즌 레스터에서 나갈 확률이 매우 커 보입니다. 파이터형 수비수를 원하고 있는 팀들이 줄을 섰기 때문이죠. 벨기에 국대에선 2022년 데뷔한 이래 백업으로 있다가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란 특급 수비수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뒤 파스가 주전 수비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테데스코 감독은 팀워크를 정리하지 못했고 2024년 무려 A매치에서 6패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아르투르 테아테입니다. 2018년 벨기에 중앙 수비진은 포화로웠습니다. 토비 알더베이럴트, 베르마엘렌, 쿰파니, 베르통원까지 넘쳐났죠. 신장 185cm의 센터백 테아테가 국대에 등장한 시점은 앞서 얘기한 센터백들이 줄줄이 노쇠화가 되고 국대를 떠남에 따라서 테아테가 2021년부터 벨기에 부름을 받고 국가대표에 승선을 했습니다. 볼로냐, 스타드 렌을 거쳐 2024년 여름 테아테는 사우디 알 이티하드 이적이 거의 확정되기 직전이었으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를 선택합니다.
190억에 이르는 구매 옵션이 있었는데 사실상의 완전 이적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꿀영입을 통해서 백스리 전술의 수비축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국대에선 센터백과 때로는 레프트백까지 소화하며 벨기에 국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엔 유리 틸레망스입니다. 나인골란, 펠라이니, 무사 덴벨레까지 한때 벨기에 중원엔 전투적이며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벨기에 대표팀이지만 그럼에도 유리 틸레망스는 안더레우트 유망주 시절부터 특급이라는 평이 있을 만큼 벨기에 미래를 짊어질 선수였고 현재 벨기에 팀 내에서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스톤 빌라 팀 내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소화하고 있죠. 기동력이 느리긴 하나 센스가 좋고 삼선에서 뿌리는 패스의 질이 상당히 좋은 편. 레스터시티 시절 FA로 풀린다고 했을 때 이적시장 매물로 인기가 별로 없던 틸레망스가 이 정도로 아스톤 빌라에서 활약이 좋을 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메리 감독의 황태자가 된 틸레망스는 국대에선 루디 가르시아 감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축구 팬들은 데려오는 국대 감독들이 어째서 족족 재앙들만 데려오냐며 푸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아마두 오나나입니다. 2001년생의 아마두 오나나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맨유의 오나나보다 5살이 어린 이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스톤 빌라에서 시즌 초부터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며 아스톤 빌라를 리그 상위권으로 끌고 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햄스트링 부상이 터져 올 시즌 절반에 가까운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두 오나나의 부상 이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930억을 주고 에버튼으로부터 영입을 했는데 영입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부상 이력은 4년 동안 단 27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톤 빌라는 중원 자원 부바카르 카마르까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아스톤 빌라가 거둔 승리는 단 1승뿐. 리그 10위지만 챔스는 8강 진출이 유력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틸레망스와 함께 벨기에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나나가 최근 잦은 부상이 많아지면서 에버튼의 오렐 망갈라가 벨기에 국대 3선에서 대신 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벨기에 축구를 창의적인 팀으로 만든 플레이메이커 데브라이너의 나이도 이제 34살로 접어들면서 예전만큼의 능력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노쇠화만큼이나 벨기에 성적도 수직 하락했는데 2015년과 2022년 피파 랭킹 1위에 올랐던 벨기에는 러시아 월드컵 3위를 제외하고 유로 2020 8강, 카타르 월드컵 조별 탈락까지 경험했습니다. 황금 세대의 중심에 섰던 데브라이너는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피파 랭킹 정상에 오르고도 메이저 트로피가 없는 팀은 벨기에가 유일합니다. 2024년 실망적인 국대 성적에 고개를 떨군 데브라이너는 이제 대표팀에 미련이 없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전성기 시절이던 2018 월드컵 때 그는 국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어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과 마찰을 겪어 팀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벨기에 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무성의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데브라이너는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34살이 된 데브라이너의 후계자로 아탈란타의 2001년생 미드필더 더 케틀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제레미 도쿠입니다. 에당 아자르가 예상보다 빨리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대표팀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드리블 못지않게 새로운 드리블러가 등장했습니다. 맨시 소속의 도쿠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드리블 스탯을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드리블만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많은 기회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리그 공격 포인트 10개를 달성을 했죠. 시즌 후반기 땐 좋았지만 잦은 실수와 오락가락한 경기력 그리고 아쉬운 축구 지능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즉 드리블로 잘 뚫어놓고 마지막 선택이 에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2002년생이고 벨기에 국대에서 메르텐스, 아자르의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도디 루케바키오입니다. 과거 벨기에 공격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임무를 맡은 메르텐스는 해결사였고 2020년까지 대표팀의 중추였습니다. 그리고 메르텐스가 2022년 국대에서 은퇴하고 루케바키오가 2023년부터 대표팀의 오른쪽을 담당을 하고 있죠.
트로사르가 양쪽 윙이 가능해서 때로는 경쟁자가 되기도 했지만 루케 바키오는 올 시즌 소속팀 세비야에서 라리가 적응을 끝마치고 리그 2자릿수 득점을 돌파했습니다. 세비야가 리그 12위라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는 와중에 루케 바키오는 팀 공격의 에이스로 팀 득점의 30%를 혼자 책임졌습니다. 드리블, 패스, 마무리, 원맨쇼를 방불케 하는 활약 덕분에 세비야가 12위라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이 세비야 첫 적응기였다면 이제 세비야의 에이스가 된 셈인데 벌써부터 다른 빅팀들이 루케 바키오를 노리고 있습니다. 벨기에 국대에서 1년 반 동안 공격 포인트 연결이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새 감독 아래서 루케 바키오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원톱 공격수에는 루카쿠입니다. 맨유와 첼시에서 아쉬운 시간을 보냈던 루카쿠는 이탈리아 리그 인테르에서 부활하고 나폴리에서 득점과 도움에 모두 능한 선수로 진화했습니다. 2024-2025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도 아래 나폴리에서 첫 시즌 루카쿠는 25경기에서 9골과 7도움을 올리면서 팀을 세리에 A 우승 경쟁에 올려놨고 선봉장으로 활약 중입니다. 다만 최근 나폴리가 5경기 무승에 그쳤고 루카쿠도 도움 1개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인테르에게 리그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벨기에 국대에서 120경기를 뛰며 85골을 넣어 역대 벨기에 최다 득점자인 루카쿠는 국대 경험만 15년 차로 벨기에 축구의 황금 세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탱크 같았던 루카쿠의 엄청난 피지컬이 30대를 지나서 점점 하락세를 겪고 있고 유로 2024에선 대회 1도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라이프치히의 오펜다가 벨기에 원톱으로 루카쿠 자리를 위협 중이지만 그 역시 국대 활약이 썩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